아, 일단 오늘 주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교육혁명 과제에 딱 적합한 내용을 준비할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러나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고민의 한 축과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저희 조직의 고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키워드는 교육복지인데요. 교육복지하고 사회 교육혁명 또는 체제전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 교육복지의 문제는 학교 혁명의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그 수준은 아니고 학교가 보다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어떻게 사회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좀 출발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앞서서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었는데, 첫 번째 발표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학교가 사회 변혁의 주체 형성의 장으로서, 토대 형성으로서 역할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하고자 하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학교는 사회 변혁의 주체 형성이자 토대 형성의 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사회 변혁의 메시지 형성의 장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메시지 형성. 이것은 왜 그런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학교가 사회 변혁의 주체 형성과 토대 형성, 그리고 메시지 형성이라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본부는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복지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교육복지의 이제 대표적인 영역은 급식, 그 다음에 돌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확산시켰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바로 교육복지 확장의 의미가 있다. 뭐냐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의 성장을 위해서 시민의 성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더욱더 넓혀내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교육복지 선언의 한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발제에서 중국 사례에서 나온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하면 보통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기 어려운 입시 교육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 전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 체제를 개편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복지의 역할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두 번째 발제 내용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교육복지 운동이라고 하죠. 이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를 좀 전달을 이제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고용불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투쟁의 충분한 명분이었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비정규직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공직 노동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많은 한 10여 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쟁취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존재 자체가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투쟁의 명분이었던 이 상징성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변화가 교육 공무직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는 뭐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존재 자체가 투쟁의 명분이었다면 이제는 존재의 가치를 역설해 나가자. 그 존재의 가치가 바로 교육복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부분들은 사회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처우 개선에 한 집중한 10년의 투쟁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조합원들이 이 시기 민주노조, 즉 사회운동으로서의 민주노조의 가치를 축적하지 못하고 상당히 경제주의적 관점에 매몰되는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주의적 노동운동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또 다른 자기의 정체성, 즉 교육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교육복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복지의 담당 주체로서 그 사회적 역할들을 자각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 정책에 대한 개입과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올해 들어서 교육복지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라고 하는 정책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복지 선언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는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과정 학습을 뛰어넘는 역할을 시대적으로 요구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복지를 통해서 신체와 마음의 돌봄, 사회적 관계의 성장, 소외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의 보호, 그리고 학교 생활의 다양성과 다양한 경험을 확장, 또 안전의 보장 등등의 학생 삶 전반을 보살피는 체계로서의 학교가 구축돼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념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가족 부담의 사회화가 절실함에 있어서도 교육복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의 보수 정부에 있어서의 교육복지 방식은 물론 무상급식 뭐 이런 게 있긴 했으나 보육 영역에서는 특히나 소액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상당히 있어요. 보육수당 뭐 이런 거 주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육수당을 받은 가정은 시장에 그것을 해서 그걸 그 돈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구매를 하는 역할은 또 여성들이 해야 되고 여성들이 그 시장과 우리 아이들을 연결시키는 양육에 또 부담을 또 지게 되는 이런 성별 불평등도 다시 반복시키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교육복지를 통해서 가족 부담의 사회화라고 하는 의제를 명백하게 하고 학교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시스템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 교육복지는 공동체 모두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는 한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는 이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고 따라서 학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체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공동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아이들은 사회에 또 확산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민 공동체를 배우는데 이러기 때문에 교육지 기능을 확장을 통해서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학교는 각자도생, 무한경쟁 자본주의의 좀 상처를 치유하는 기초생활 단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학교는 사회복지의 거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교육복지의 기본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는 교수학습을 넘어서서 그 기능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미 확장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지향성 있게 체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던지고자 하는 거고요. 보시면 예, 이제 학교는 서열경제 학습을 넘어서서 학생의 전인적 삶 전반을 지원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학생 저마다의 가능성과 아픔을 포용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복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운다는 거죠. 그 개념을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이런 학생들이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에 그러한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학교가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확산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혁의 주체 형성이자 토제 형성의 장뿐만 아니라 사회 진보적 변화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진보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공공성을 촉진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의 꿈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책 방향을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명명을 했습니다. 교육복지의 정의를 조금 더 개념화해서 정의하고자 한다면 저희 본부는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적 목적, 즉 현재 우리 교육은 사적 목적이 너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 지원 체계다라고 해서 사실 교육 과정을 하는 교사분들의 영역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적으로도 좀 분리를 하고 있고자 합니다. 자, 조금 더 소개를 계속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 선언이라고 하는 가치 선언, 정신 선언에 기반해서 저희는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10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설명은 드리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육과 돌봄 영역, 급식 영역,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영역,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특수 아동 포함해서 그리고 특수 아동 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영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창의적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과후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모지 노동자들의 노사관계 문제, 그리고 이러한 교육복지가 교육 과정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과제도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행정 지원체제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실제로 노동 존중 사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지 교육을 뛰어넘는 문제로서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부 소개하고 있는 건데 생략하고요. 자, 이러한 정책 제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체계화해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본부 스스로도 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서서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 요구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사회적 정체성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만들어가고 싶고, 그러한 대중운동의 새로운 장을 좀 열고 싶은 좀 포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복지 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인데, 이러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 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교육복지라고 하면 보통 정부 당국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현재 교육복지 정책이 없진 않은데 그 정책이 굉장히 협소한 게 뭐냐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 지원 체계다. 이렇게 좀 넓게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예.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복지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게 1995년이에요. 예. 이때 교육개혁안이 발표됐는데 거기 처음으로 교육복지 국가, 에듀토피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이게 바로 이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 교육복지가 우선 지원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서 저소득층 지원으로서의 교육복지라고 하는 좀 협소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그리고 교육의 역할로서 교육복지 기능들이 확장되어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비정규직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사회적 요구에 땜질식으로 임시 방편식으로 운영돼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 영역은 한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돌봄이 그렇고 물론 무상급식은 조금 달라서 급식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교육복지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제기입니다. 확장을 시키자, 협소한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자기 변화를 좀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 교육 체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자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앞서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를 통해서 첫 번째, 학교는 학습장이라고 하는 협소한 정의를 넘어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이제 재정립해야 된다. 그 재정립의 중요한 영역이 교육복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양극화, 저출생, 팬데믹 사회에 미래 세대에게 평등한 교육과 성장을 제공하는 기본 안전망으로서의 교육복지가 강조돼야 되고, 강조하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되고 법제화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부실하다 현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교육복지를 담당한 학교 비정규직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써 학교 구성원의 갈등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어느 정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극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정책 제안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 가족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죠.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있고, 그런 전통적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아이, 가정교육, 돌봄 등등의 기능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출생 사회가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복지 방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복지의 개념을 넓게 확립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육복지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당사자로서는 교육복지라고 하는 정책의 정체성을 스스로 좀 수립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좀 확립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노사관계 갈등 역시 공교육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접근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건 저희들의 기본 과제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사회의 진보적이고 공동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서의 교육복지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즉 국민들, 아이들의 성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산시킴으로써 진보적 사회 변화의 한 축을 학교에서부터 담당하고자 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대중적 자기 역할을 좀 찾는 과정에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연한 사교육 부담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초안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화를 초안을 완성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책 질의를 했고, 대부분 긍정적 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혀 이제 답변하지 않고 쎄깠죠. 혼자만. 예. 그랬었고, 심상정 이백윤 후보는 정책 협약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도 4월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보셨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대전, 경기, 부산 지하철을 다니다 보시면 교육복지의 가치, 방향성들을 밝히는 포스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김현정 라디오쇼를 대표로 해서 CBS 라디오 광고도 한 달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의 정책적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 웹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 이름은 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제가 만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 들어서 정책 질의도 하고 정책 협약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 바탕을 해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있고 저희들 말고 두 개의 노조가 있어서 교육복지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질의 협약 내용을 만들어서 협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정책적 제기는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개설한 정책 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닷컴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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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네네. 이게 뭐 교육복지 운동의 본류라고 이게 정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우리 조합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정책적 경로로서의 교육복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급식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영양사분들하고 학교에서 채식 식단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 내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들이 먹는 이 식생활이 지구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좀 연결시켜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런 채식 식단 이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